공리연산의 정리입니다. 자, 정리란 공리를 바탕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본 법칙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교환법칙입니다.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가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역시 B 플러스 A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결합법칙입니다.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B 곱하기 C에 A를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에 C를 합집합하는 것은 B 플러스 C에 A를 합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많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분배 법칙도 적용이 되고요. 네 번째는 동일률의 법칙입니다. A 곱하기 A는 A고요. A 플러스 A도 역시 A가 됩니다. 반전의 법칙은 정을 부정하면 부가 되고 두 번의 반전을 하게 되면 다시 정의 논리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흡수 법칙입니다. 일반적인 산수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논리 명제로 이해하시면 어떤 변수보다 더 큰 영역의 논리 명제에서는 and는 그 변수 자신이 되고 더 작은 영역에서 논리 명제와도 그 변수 자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A 집합과 A 플러스 B, 그러니까 A와 B의 합집합의 교집합은 곧 A 자신이 되는 거죠. A 집합과 A와 B의 교집합의 합집합은 역시 A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아주 많이 알고 있는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논리식을 전체 반전시키면 변수의 반전뿐만 아니라 연산자도 이렇게 바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요. 합의 연산도 곱의 연산으로 반전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드모르간 법칙은 논리회로를 설계할 때 아주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역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하면 쉽게 우리가 그 정의가 성립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법칙이 항증 법칙입니다. A에 0을 곱하면 0이고요. 0에다가 A를 더하면 A 자신이 됩니다. 1에다가 A를 곱하면 A고 1에다가 A를 더하면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실 거는 보관의 법칙입니다. 이 보관 법칙은 어떤 변수와 그 반전값의 A는 0이고 A와 그 반전값의 오화는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2항에 대해서 성립을 하고요. 3항에 대해서도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합의에 대한 정리입니다. 합의 정리는 정논리 A에 B가 곱해지고 부논리 A 바에 C가 곱해지면 곱해진 변수의 곱 BC는 쓸모가 없어짐을 나타냅니다.
같은 원리로 고배 연산에서 종논리 A에 B가 더해지고 분원리 A 바에 C가 더해질 때 B 플러스 C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는 언뜻 와닿지는 않지만 익숙해지면 논리식을 간략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예제 2.2로 불대수 합에 대한 정리를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위에 있는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논리 연산의 정리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이 식은 중간의 식 BC에다가 보관 법칙을 이용해서 A 플러스 A바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각각 분배 법칙을 해서 사항으로 만들어 주고요. 각각을 이렇게 공통항으로 묶어냅니다. 자, 그러면 1 플러스 C가 남고 뒤에는 B 플러스 1이 남죠. 자, 1 플러스 C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대로 1입니다. B 플러스 1도 역시 1이고 따라서 이게 각각이 1, 1이기 때문에 최종항은 AB 플러스 AC가 남겠죠. 이거는 항증 법칙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 이렇게 3항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일단 앞뒤로 순서를 좀 바꾼 거고요. 각각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앞의 식을 전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의 식을 만들어 놨는데 이 식은 아까 정리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AC 플러스 A바 B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뒤에 있는 BC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간략화를 할 수가 있고 이걸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한 다음에 다시 분배 법칙과 보관 법칙 등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결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논리 동작을 증명하는 논리식의 증명 방법입니다. 같은 논리 동작을 표현하는 논리식, 예를 들어서 부울식이나 부울대수식은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등가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리식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지만 보통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표를 이용한 방법, 두 번째는 논리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불대수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진리표를 이용한 증명 방법은요, 논리식으로부터 논리 동작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이렇게 진리표를 작성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입력 조건인 0, 0에 대해서 A, B가 0이 된다는 것, 공리 2에 의해서 증명할 수가 있고요. 0, 1은 0이 된다는 건 공리 3, 1, 0이 0이 된다는 것도 역시 공리 3, 1, 1이 1이 된다는 건 공리 4를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논리식의 증가 여부를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렇게 논리식에 대한 진리표를 작성한 다음에 논리식의 값의 일치 여부를 검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진리표상의 모든 논리값이 일치한다면 같은 논리식임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표 2.3은 진리표상에서 공리를 사용해서 정리의 흡수 법칙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보면 표 2.3은 진리표상의 공리를 사용해서 정리의 흡수 법칙을 증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입력 변수의 모든 경우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00, 01, 10, 12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합의 연산을 먼저 해봅니다. 00일 때 0, 01일 때 0, 10일 때 0, 11일 때 1이죠. 그 다음에 흡수 법칙에 해당하는 진리표를 작성해 보면요. 현재 이 값은 a 곱하기 b니까 얘랑 a 값을 더해 보시면 연산을 해서 보시면 a와 똑같게 만들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공리는 각각 2와 5, 3과 5, 3과 6, 그 다음에 4와 7이 해당이 됩니다. 진리표상에서 a와 a 플러스 a 곱하기 p가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위에서 봤던 이 정리가 증명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증명입니다. 논리 연산은 논리 집합에서의 부분 집합 연산에 대응하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논리식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모르간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항에 대해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시면 두 영역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 플러스 b 바는 a 바 곱하기 b 바가 되는 것 역시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증명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울대수를 이용한 논리식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공리나 논리 연산의 정리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논리식을 변형하거나 간략화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원식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관 법칙을 이용해서 간략화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간략화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 식도 마찬가지 분배 법칙을 통해서 전개한 다음에 보관 법칙을 이용해서 간략화된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앞에 이 부분이 간략화되는 것은 우리가 보관 법칙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a 플러스 a 바는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a 플러스 b가 되죠. 논리함수 f의 두 가지 표현 방법입니다. 입출력 변수의 함수 관계가 진리표로 주어졌을 때 이를 논리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출력 변수를 입력 변수의 논리 연산의 조합으로 표현한 논리식을 불함수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울함수를 표현하는 두 가지 표준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는 학습을 하겠습니다. 임의의 논리함수는 입력 변수들의 곱수로 구성되는 최소항들의 합이나 입력 변수들의 합으로 구성되는 최대항들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들 최소항과 최대항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 간략화와 상호 변환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표 2.4는 이변수 논리 함수의 예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진리표를 논리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입출력의 관계를 구하는 데 있어서 출력 변수 f 값에
이 1값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또는 0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리표에서 f가 1인 경우는 a가 0이고 b가 1인 상황, 지금 이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또는 a가 1이고 b도 1인 상황,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이거를 앞에 있는 0을 부논리로 표현하고 1을 정논리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A 바 B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둘 다 1인 상황이기 때문에 A, B 이렇게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두 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를 합으로 표현하면 이게 최종 출력 함수가 되는 방법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f가 0인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a는 0이고, 자, 색깔을 조금 바꿔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를 설명할 때는요. a도 0이고 b도 0인 상황입니다. 지금 이 경우죠. 또는 a는 1이고 b는 0인 상황. 세 번째, 이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를 표현할 때는 반대로 부논리를 그대로 표현하고요. 정논리를 반대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A도 0이고 두 번째 B도 0인 상황에서 0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A는 1이고 B는 0인 상황.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만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걸 합으로 표현하고 이거를 다시 곱으로 표현한 최종 출력 함수가 바로 f가 0인 상황으로 볼 수가 있죠. 자, 최소항이라는 것은 논리 변수 혹은 이들의 상보 신호들과의 곱수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모든 입력 변수를 포함합니다. 이거를 최소항 또는 혹은 표준 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논리집합에서 A, B에 대한 네 가지의 최소항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영역은 A 곱하기 B바, 가운데 영역은 A 곱하기 B, 오른쪽 이 영역은 A바 곱하기 B, 이 외곽 영역은 A바 곱하기 B바에 해당이 됩니다. 3변수 A, B, C의 최소항의 정리를 표 2.5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세 자리 이진수 A, B, C를 0으로 환산하면 각각 A의 A 곱하기 2의 2승, 그 다음에 B 곱하기 2의 1승, 그 다음에 C 곱하기 2의 0승으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각각 000에서 111까지 이렇게 쭉 순서대로 기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최소항으로 표시하게 되면 0일 경우에는 바가 붙기 때문에 A바, B바, C바가 되고요. 001의 경우는 A바 곱하기 B바 곱하기 C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방법대로 하면 111의 경우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되겠죠. 자, 이걸 표기를 각각 소문자를 따서 미니멈의 첫 글자를 따서 M으로 표시하고 집진수 0부터 7까지를 붙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최소항을 표현한 예고요. 반면에 최대항의 경우는 입력한 수와 이들의 상보 신호들과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모든 변수를 포함합니다. 이것을 최대항 혹은 표준합이라고 설명합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000부터 111까지 순서적으로 진리표를 작성을 하고요. 아까와 다르게 부논리를 그대로 표현하고 정논리인 경우를 이렇게 발을 붙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쭉 표현해 보면 000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001의 경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11의 경우는 A 바 플러스 B 바 플러스 C 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각각의 경우의 표기 방법을 맥시멈의 첫 글자 대문자 M을 따서 십진수의 값으로 옆에 첨자를 넣어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앞에 봤던 2.5, 표 2.5 이것과 지금 보는 이 최대항의 경우는 서로 보수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M1의 보수는, 그러니까 M1이라는 것은 앞에서 봤던 이 수식이 되겠죠. A바, B바, C. A바, B바, C의 보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바가 됩니다. 이거는 여기 최대항의 경우 바로 이 M1에 해당이 되죠. 따라서 서로 보수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변수 진리표에서 M2의 바가 M2임을 증명해라 하자. 최대항에서 M2라는 거는 현재 지금 앞에 가운데 있는 B항만 지금 바가 붙어 있고 나머지는 바가 없는 형태였죠. 자, M2 대문자 최대항 M2의 보수기 때문에 A 플러스 B 바 플러스 C를 반전을 취하면요. 이거는 A 바 곱하기 B 곱하기 C 바가 되죠. 자, 이거는 앞에서 봤던 최소항에서 보시면 이렇게 M2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드모르간 법칙을 통해서 최소항과 최대항이 서로 보수의 관계임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